1번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Y좌표만 부호가 바뀌므로 답은 1번입니다. 2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옳은 곳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에 2가 A에 속하지 않는다 했으므로 맞습니다. 2는 A의 원소가 아니죠. 니은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므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마이너스 3과 1과 5로 이루어진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마이너스 3과 1과 5로 이루어진 집합은 A입니다.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말이죠. 1, 5는 B에 속한다. 부분집합이므로 원소 기호가 아닌 집합의 포함관계 기호를 써야겠죠. 4는 B의 부분집합이다. 마찬가지 4는 원소이므로 이번에는 원소 기호 이렇게 써야겠죠. 얘도 틀렸습니다. 2, 5는 B의 부분집합. 맞습니다. 답은 4개입니다. 3번 G 합성 F의 1을 구하시오. G, F의 1을 계산해보면 F의 1은 이곳에 1 대입하면 2, G는 이곳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입니다. 전체 집합은 7 이하의 자연수이고 A와 B의 교집합이 1, 7.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겠습니다. A와 B의 교집합은 1, 7이고 그 다음에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죠. 그러면 여기가 3, 6. 그리고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은 A 합 B의 여집합이므로 이 바깥쪽이 2가 되겠네요. 전체 집합은 1부터 7까지니까 이곳에 적혀있지 않은 수를 B 차집합 A 영역에 쓰면 되겠죠. 1, 2, 3, 4, 5, 6, 7. 따라서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다 더하면 17입니다. 5번 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원이 직선과 만나지 않은. 평행이동하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A가 되고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는 커야겠습니다. 반지름보다 커야 원이 직선과 만나지 않겠죠.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루트에 x의 개수 1, y의 개수 1이니까 1제곱 더하기 1제곱 분의 여기에 마이너스 1과 a를 대입하면은 절대값 a-4 반지름은 2, 이 값이 2보다 커야겠죠. 그러면 a-4의 절대값이 2루트 2보다 크다. 따라서 a-4는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거나 또는 a-4는 2루트 2보다 크다가 되어서 a는 4-2루트 2보다 작거나 또는 a는 4 플러스 2루트 2보다 크다입니다. 자, 이 값은 4-루트 8. 루트 8은 루트 9보다 작은 값이므로 2와 3 사이의 값이고 4에서 2점 얼마 되는 값을 빼면 이 값은 1점 얼마 되는 값이죠. 따라서 a의 최소값, 양의 정수 a의 최소값은 1입니다. 그 다음 6번 C1을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후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을 C2라고 하자. PQ가 각각 C1, C2 위의 점일 때 PQ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C1을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y 그리고 16은 이항하면 마이너스 16. 그러면 이곳에 플러스 16이 필요하고 이곳에 플러스 1 필요하네요. 16, 1. x-4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 따라서 중심이 4,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그러면 C2는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중심이 x좌표도 마이너스 y좌표도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x좌표는 마이너스 y값 y좌표는 마이너스 x값에서 1,4가 됩니다. C2는 중심이 1,4이고 반지름은 여전히 1이겠네요. 이때 C1, C2 위에 점 PQ에 대해서 PQ의 길이의 최대값 구하라고 그랬는데 P가 이곳에 Q가 이곳에 있어서 이렇게 선분을 연결하면 PQ의 길이가 최대가 되고 이 길이는 중심 간 거리에서
중심 간 거리에서 반지름 1만큼 여기도 1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중심 간 거리 D를 구해보면 D는 4,1에서 1,4까지의 거리 루트 4-1제곱 하면 3제곱 또 4-1제곱 하면 3제곱 계산해보면 루트 18이니까 3루트 2죠. 3루트 2에다가 2를 더해주면 답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7번 점 A는 5,2고 5,2에서 출발해서 강가의 한 지점 P에서 물을 뜬 후 마이너스 1,3으로 이동하려고 한다. 이동하는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지점을 P라고 할 때 직선 BP의 X절편을 A, Y절편을 B라고 할 때 B분의 A를 구하시오.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려면 점 A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즉 A-는 5,-2가 되고 이 B에서 A-에 이르는 직선 거리가 최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직선으로 연결할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3이었고 이 직선을 L이라고 하면 L은 Y-3 그 다음에 기울기는 X의 증가량은 6 Y의 증가량은 5가 감소했네요. 거기에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랑 플러스 1 그러면 Y는 마이너스 6분의 5X에 여기 마이너스 6분의 5에 3 이항에 가면 6분의 13입니다. X절편은 Y에 0을 대입하면 되니까 6분의 5X는 6분의 13 그러면 X는 5분의 13이 나오므로 A가 5분의 13 나옵니다. Y절편 B는 6분의 13이죠. 따라서 B분의 A를 계산해보면 5분의 6입니다. 8번 점 P, X, Y가 다음 규칙을 따라 이동하다 멈춘다. 이때 10,7이 출발해서 점 B에서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멈추었다. 점 P가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착할 때까지 이동한 횟수를 구하시오. 첫 번째 조건은 Y는 2X 위에 있으면 이동하지 않고 Y 값이 2X보다 작으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 값이 2X보다 크면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A점은 10,7로서 2X 값은 20 Y 값은 7이죠. Y는 7 그 다음에 2X는 X가 10이므로 20 따라서 2X가 Y보다 커서 니은에 의해서 10,7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므로 A-는 8,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7에 대해서도 기억, 니은, 디귿 조건을 생각해보면 Y값은 7 2X 값은 X가 8이므로 16 여전히 2X 값이 커서 니은에 의해서 점 A는 다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 6,7로 이동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2X 값은 12가 7보다 크니까 이제 4,7로 가겠습니다. 4,7에서도 Y는 7, 2X는 8이 7보다 크므로 여전히 니은 조건에 의해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 2,7이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Y 값이 7, 그 다음에 X 값이 2이므로 2X는 4 그러면 Y 값이 2X보다 크니까 디귿에 의해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2,6이 되겠습니다. 자, 2,6으로 이동했는데 다시 Y 값이랑 2X 값이랑 비교해보면 Y 값이 더 크죠. Y는 6, 2X 값은 4 그래서 이 값이 더 크므로 또 디귿번에 의해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2,5가 될 것이고 Y 값이 2X보다 크므로 이제 한 번 더 2,4로 이동합니다. 2,4로 이동한 후에는 X 값이 2니까 2X가 4, Y 값은 4 Y는 2X가 되어서 기억에 의해서 이동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동한 횟수는 초기 10,7에서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7번, 4번입니다. 9번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이 부분은 A 교집합 C가 됩니다. A 교집합 C. 그 다음 이 부분은
B차집합 A죠. B차집합 A. 이 둘을 합집합하면 A교집합 C, A교집합 C, B차집합 A는 B교집합 A 여집합과 같으므로 답은 4번입니다. 10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8은 p보다 크다가 참이 되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2-x제곱이 p 이상이다는 거짓이 되는 정수 p의 개수를 구하시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8이 p보다 크다. 8 이항해 가면 x제곱이 p-8보다 크다가 되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참이란 얘기는 항상 성립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p-8 값은 0보다 작아야겠죠. 이곳에 등호는 안 들어갑니다. 만약에 등호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x제곱이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는지를 생각해보면 x가 0일 때는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등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p는 8보다 작다. 두 번째, 2-x제곱이 p 이상이다가 거짓이다 라고 했으므로 이항하면 2-p가 x제곱보다 크다. x제곱이 2-p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도 거짓이려면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한다면 어떤 x에 대해서 위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함으로 참이 되겠죠. 그러면 2-p 값이 음수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이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겠죠. 또한 x제곱이 2-p 값이 0이 된다면 0 이하를 만족하는 x는 존재하게 됩니다. x는 0. 따라서 2-p는 0은 될 수 없고 음수의 값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p는 2보다 크다가 되어서 만족하는 정수는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p는 3, 4, 5, 6, 7 5개입니다. 그 다음 11번 다음을 만족하는 내실수 A, B, X, Y에 대하여 알파, 감마 더하기 베타, 델타의 값을 구하시오. 우선 a제곱, b제곱, 그리고 x제곱, y제곱에 대해서 ax 더하기 by의 범위를 계산해냈으므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떠올릴 수 있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기를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 값은 16, 이 값은 9, 그리고 ax 더하기 by의 제곱. 자, 이 값은 이거 4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이거 12의 제곱이겠죠. 그러면 ax 플러스 by는 제곱이 12제곱 이하이므로 마이너스 12 이상 플러스 12 이하. 그러면 이 값이 알파, 이 값이 베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ab와 xy의 합으로 주어져 있네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대해서 ab는 산술기하 평균 쓰면 되겠죠. ab가 실수이면 a제곱과 b제곱 그리고 x제곱과 y제곱은 모두 양수입니다. 0 이상이겠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 루트의 a제곱 b제곱. 자, 이 값은 2 절대값 ab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값은 16이므로 ab의 절대값이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b는 마이너스 8 이상 플러스 8 이하가 되겠고 x제곱 y제곱에 대해서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루트의 x제곱 y제곱이므로 2 절대값 xy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이므로 나누면 2분의 9 따라서 xy는 마이너스 2분의 9 이상 플러스 2분의 9 이하가 됩니다. 이 둘을 더하면 이 값 더한 값이 감마가 되겠죠. 감마는 마이너스 2분의 25. 다음에 델타는 8과 2분의 19를 더하면 2분의 25. 따라서 구하는 값은 이 값 곱하면 약분되어서 6 곱하기 25 하면 150 더하기 마찬가지로 이 값이랑 곱하면 약분하면 여기 6이 남나요? 6 곱하기 25 또 150 더하면 300입니다. 12번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할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낫 P 또는 Q이다가 참일 때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낫 P 또는 Q가 참이라고 그랬는데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또는이니까 합집합의 Q입니다. 자, 이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P의 여집합, 합집합 Q가 전체 집합이 되는 P, Q의 관계는 Q가 P를
포함하고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 P의 여집합과 Q를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겠죠. 즉 P가 Q에 포함되는 조건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P가 Q에 포함되는 조건은 5번이네요. P와 Q의 교집합은 P가 맞습니다. 13번 XY가 실수일 때 두 조건 PQ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을 고르시오. 기억번호에 X제곱이 X인 X는 0과 1입니다. X세제곱이 X인 X의 값은 마이너스 1과 0과 1이죠.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되므로 P이면 Q이다는 참. 하지만 Q이면 P이다는 거짓이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 니은에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면 Q에 XY가 X 더하기 Y보다 크고 X 더하기 Y가 4보다 크다. 자, 이 부분은 당연하죠. X와 Y가 둘 다 2보다 크면 합은 4보다 큽니다. 이 부분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XY가 X 플러스 Y보다 큰지를 살피려면 빼서 0보다 큰지를 보이면 되는데 이 값은 X-1, Y-1로 계산하고 이곳에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밑에 식 전개해주면 위에 식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XY가 둘 다 2보다 크면 이 부분 1보다 크고 이 부분도 1보다 커서 전체가 1보다 큰 값이고 거기서 1을 빼주면 0보다 큰 값이죠. 따라서 X 곱하기 Y가 X 플러스 Y보다 크다가 성립하여 P이면 Q이다가 참입니다. 하지만 Q이면 P이다는 참이 아닙니다. 반례를 들어보면 XY가 X는 2, Y가 3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Q 조건을 만족시키지만 XY 둘 다 2보다 크진 않습니다. X는 2, Y는 3이어서 X는 2보다 크지 않고 2가 되어서 Q이면 P이다는 성립하지 않겠죠.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니은도 해당되겠네요. D급번에 A가 B에 포함되거나 A가 C에 포함되면 A는 B합집합 C에 포함된다. 네, 이건 자명한 얘기고 그 다음에 Q이면 P이다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볼 건데 성립하지 않겠죠. A가 B, C의 합집합에 포함되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A가 B에도 포함되지 않고 C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Q이면 P이다가 성립하지 않아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D급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 조건을 보니까 P이면 Q이다를 생각해 볼 텐데 M, N이 모두 유리수이면 M 더하기 N, N-N도 유리수가 맞죠. 네, 유리수끼리 더하고 빼면 유리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 더하기 N, M-N이 모두 유리수이면 M과 N은 유리수인가를 생각해 볼 텐데 M 더하기 N이 유리수이고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유리수이고 M-N도 유리수. 그러면 변변에 더해주면 이 M은 유리수와 유리수를 더하면 유리수가 되죠. 그리고 유리수를 2로 나눠주면 여전히 유리수. 따라서 M이 유리수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변변이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이 N도 유리수 빼기 유리수 하면 유리수. 2 나눠주면 N도 유리수. 따라서 합과 차가 모두 유리수이면 M과 N도 유리수가 되어서 Q이면 P이다도 참이고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어서 답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4번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모양의 수영장에서 C가 고정되어 있고 갑과 을이 갑은 P에서 O로 을은 Q에서 O로 움직일 때 갑이 A, 을이 B의 위치에 있을 때 이 삼각형 AB 다음에 BC, CA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가질 때 선분 AB와 중심 O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대칭 이동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C를 OP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곳에 찍히겠네요.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집니다. 마찬가지 C를 OQ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 C2-가 존재하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여기 C-A 그리고 AB 그리고 B,
C2- 이 길이가 일직선이 될 때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러면 C1, 5와 C2를 연결하면 이와 같은 다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다각형이 삼각형이 될 때 거리가 최소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C-, C2-, 여기가 5. 이때 여기 중심각이 아까 60도였는데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그리고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므로 이 각은 60도의 2배인 120도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120도이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고, 수선의 발을 내려 그으면 각이 2등분씩 되어서 여기가 60도, 여기가 60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밑변도 2등분이 되겠죠. 반지름은 10이라고 했으므로 이 값은 10. 60도이므로 1대 2대 루트 3,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이면 1대 2대 루트 3.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길이, 이 길이는 지금 여기가 2대 1이므로 11대 길이가 5가 되겠습니다. 답은 5입니다. 15번 y는 fx와 y는 x의 그래프에 대해서 f 합성 f의 인버스 b를 구하시오. 주어진 시계값은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의 b가 되고, 얘는 f 인버스의 f 인버스 b입니다. y축에도 적어줄게요. a, 여기 b, c, d가 되겠죠. 이 점은 a, a, 여기는 b, b, c, c, d, d. 자, f 인버스 b가 얼마인지 구하기 위해서 f 인버스 b를 x라고 두면은 f의 x가 b가 되고, 함수값이 b인 x값을 계산해보면 c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는 c. 그러면 f 인버스 b는 c가 되네요. 마찬가지로 함수값이 c인 x값을 계산해보면 이제 반대로 내려오면 d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16번 함수 fx가 다음과 같고 fx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fx와 그 역함수의 교점은 함수 y는 fx와 y는 x의 교점과 동일하죠. 따라서 연립하면, 자, 이 방정식을 풀면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곱해주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x-1, x-2는 제로. 따라서 x는 1 또는 2가 되어서 2차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의 x좌표가 1과 2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거리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1이고 여기가 45도이므로 1대 1대 루트 2, 즉 이 길이는 그대로 루트 2가 되겠습니다. 17번 함수 fx에 대하여 fx는 n분의 1을 만족하는 x의 개수가 13개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fx는 주기가 4이고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에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그리면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0 나오죠. 이 점 지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y는 x의 그래프, 그러면 1,1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겠고, 그 다음에 1 이상 2 미만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그리면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다시 0,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런데 주기가 4이므로 이런 식으로 계속 연달아 그려지면 되겠죠. 마이너스 2 왼쪽에서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그려지겠습니다. 자, 이때 fx는 n분의 1을 만족하는 x의 개수가 13개라고 그랬는데 n에 1부터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1일 경우에는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을 생각할 텐데, y는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교점이 무수히 많습니다. 교점은 무수히 많습니다. n이 2일 경우에는 0,0과 2,1 그리고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이와 같은 직선이 되므로 교점이 3개가 되겠네요. 그런데 n이 3일 경우에는 y는 3분의 1 x의 그래프니까 2점, 2점, 그리고 마이너스 3,0을 지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여전히 교점이 하나, 2개, 3개가 되겠죠. 마찬가지 4일 때도, n이 4일 때도 4,1과 원점, 마이너스 4,1을 지나는
직선은 이와 같이 그래서 교점이 여전히 3개가 그려질 것입니다. 즉 n이 2, 3, 4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3개입니다. 그 다음 n이 5인 경우는 정확히 5,1 이 점과 원점과 마이너스 5,1을 지나므로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교점이 1개, 2개, 3개, 4개, 5개가 생기죠. 그 다음에 n이 6일 경우에는 6,1을 지나고 마이너스 6,1을 지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교점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그려지나요? 네, 여기서는 7개가 그려집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n이 7일 때, 8일 때 마찬가지겠죠. 7일 때, 8일 때. n이 9일 경우에 비로소 다시 이 점을 지나니까 이 점과 원점 그리고 마이너스 9,0을 지나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교점의 개수는 1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개가 되겠네요. 9개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n이 13일 때 그러니까 5일 때 5개, 9일 때 9개였는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n이 13일 때 그러니까 이 점 지날 때겠죠. 이 점과 원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그려주면 교점이 13,1에서 교점이 하나 더 증가하죠. n이 10, 11, 12일 때보다 여기서 하나 증가하고 여기서 하나 증가하니까 총 2개가 증가해서 여기 13개가 되겠네요. n이 10, 11, 12일 때는 2개씩 증가해서 11개였다가 n이 13일 때 비로소 13개가 되어서 교점의 개수가 13개인 n의 값은 13입니다. 그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를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22명,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 18명,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 11명, 22, 18, 11. 자, 이곳에는 축구와 농구를 동시에 좋아하는 학생 10명, 축구와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 8명, 야구와 농구를 동시에 좋아하는 학생 3명. 축구, 농구, 야구 중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은 학생은 최소 몇 명인가? 여기를 x라고 둔다면 x의 최소값을 묻고 있죠. x의 최소값은 이 축구, 농구, 야구의 합집합의 최대값을 구해서 전체 45에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를 a, b, c라고 한다면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해서 45에서 빼면 x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죠. n의 a 합, b 합, c는 A, B, C의 원소의 개수의 합 22, 18, 11에서 2개의 스포츠를 좋아하는 학생의 수 10명, 3명, 8명을 빼면 10명, 3명, 8명을 빼고 그 다음에 n의 A교, B교, C입니다. 여기서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 이 값이 최대가 되어줘야 되겠네요. 자, 이 값은 여기 계산하면 51, 여기 계산하면 21. 자, 그래서 30 플러스 n의 a교, b교, c입니다. 이 값이 최대가 될 때는 여기가 10개, 여기가 3명, 여기가 8명이니까 제일 큰 값은 10과 8과 3의 가장 작은 값인 3이겠죠. 여기는 3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값은 최대 3이겠네요. 그러면 이런 부등호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합이 총 최대 33이므로 여기는 최소 12명 있겠네요. 단답형 1번 두 집합 xy에 대하여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른 함수의 집합을 a, f1은 이를 만족하는 함수의 집합을 b라고 할 때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첫 번째는 n의 a를 구하고 두 번째는 n의 b를 구하고 그리고 n의 a교 b를 구해주면 n의 a 합 b는 n의 a 더하기 nb 마이너스 n a교 b이므로 대입하면 되겠죠. n의 a는 1대1 함수의 조건이죠. 1대1 함수 x가 1, 2, 3이고 y가 2, 3, 4, 5일 때 1대1 함수의 개수는 1이 대응할 수 있는 곳은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따라서 4. 만약에 1이 4에 대응했다면 2가 대응할 수 있는 곳은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3. 그 다음에 3이 대응할 수 있는 곳 두 군데. 따라서 계산해보면 24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2가 5에 대응했다면 나머지 3이 대응할 수 있는 곳은 2와 3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죠. 그 다음 n의 b는 F1이 2인 함수의 개수입니다. 1이 현재 2에 대응하고 있고 나머지 2, 3이 대응하면 되는데 1대1 함수의 조건이 없죠. 2가 대응할 수 있는 곳은 2 가능하고 3, 4, 5 4개 중에 한 군데. 3이 대응할 수 있는 곳도 4개 중에 한 군데. 따라서 4 곱하기 4에서 16개입니다. A교 B의 원소의 개수는 1이 2에 대응한 1대1 함수의 개수입니다. 2가 대응할 수 있는 곳은 3, 4, 5 중에 하나. 만약에 2가 4에 대응했다면 3은 3이나 5 둘 중에 한 군데에 대응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2가 대응할 수 있는 곳 3군데, 3이 대응할 수 있는 곳 2군데, 따라서 6가지입니다. 계산해보면 24 더하기 16 마이너스 6 하면 34입니다. 단답형 2번 집합 1, 2, 3, 4, 5에서 홀수가 2개 이상 포함되는 부분 집합을 x1부터 xn이라 하자. xn의 원소의 총합을 s의 xn이라고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하죠. 홀수는 이곳에서 1과 3과 5 3개입니다. 홀수 2개가 1, 3인 경우와 그 다음에 1, 5인 경우 그리고 3, 5인 경우 이는 홀수가 2개인 경우고 홀수가 3개인 경우는 1, 3, 5를 모두 가질 경우겠죠. 홀수를 1, 3만 가질 경우에는 5를 가지지 않습니다. 1, 5를 가질 경우에는 3을 가지지 않고 3, 5를 가질 경우에는 1을 가지지 않겠네요. 따라서 홀수 1, 3만 포함하는 모든 부분집합은 2와 4로 부분집합을 만들어서 1과 3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2, 4. 이 부분집합에 1, 3은 넣고 5는 넣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1, 3은 넣고 5는 넣지 않으면 이런 집합이 되겠죠. 이곳에서 1, 3은 4번 쓰였습니다. 1과 3은 각각 4번 쓰였고 2와 4는 2는 2번, 4도 2번 쓰였네요. 2 더하기 4가 2번. 그러면 이 값 28 나오네요. 같은 방법을 생각하면은 홀수가 1, 5인 경우는 1과 5는 4번, 2와 4는 2번이므로 36입니다. 마찬가지 3 더하기 5에 4개, 2와 4는 2개. 그러면 44개이네요. 홀수가 1, 3, 5가 모두 쓰인 경우는 1, 3, 5는 4번 쓰이고 마찬가지로 2와 4는 2번. 48. 따라서 이 모두를 더하면 64. 더하면 92. 64와 92를 더해주면 156입니다. 단답형 3번. 다음을 만족하는 양수 a, b에 대하여 a, b의 곱의 최대값을 p, 최대값 가질 때의 a, b의 값을 qr이라고 할 때 p 더하기 q 더하기 r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a 더하기 9b만 놓고 보면 a 더하기 9b는 2 루트의 9ab, 즉 6 루트 ab 이상입니다. 등호는 a와 9b가 같을 때이죠. 그러면 주어진 식 a 더하기 ab 더하기 9b는 ab의 6 루트 ab 이상입니다. 자, 이 값은 16이라고 그랬으므로 ab 더하기 6 루트 ab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이 0이야. 따라서 루트 ab 플러스 8 루트 ab 마이너스 2 0이야.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되고 루트 ab는 2 이하 마이너스 8 이상인데 ab가 양수이면 루트 ab는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ab의 최대값은 4입니다. 최대값을 가질 때는 이곳에 등호가 성립할 때이고 이곳에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산술기하 평균에서 이곳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 즉 a가 9b일 때입니다. ab가 4이고 a가 9b이므로 대입하면 9b 제곱이 4. 그러면 b는 양수이므로 3분의 2, a는 6이 됩니다. p는 4,
Q는 6, R은 3분의 2 하면 3분의 32입니다. 4번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 가는 함수 fx에 대하여 fx가 x제곱 더하기 1일 때 f합성 f의 원소 중 최소인 것을 구하시오. fx는 x제곱 플러스 1이므로 fx는 1 이상입니다. 그러면 f합성 f의 x는 f의 fx이고 이 값은 fx의 제곱 플러스 1인데 fx가 1 이상이므로 이 값은 2 이상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f합성 f의 x는 f의 f합성 f의 x가 되는데 이 값은 f합성 f의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이 값이 2 이상이므로 2제곱 플러스 1, 즉 5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f합성 f의 x는 f의 f합성 f의 x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f합성 f의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므로 이 값이 5 이상이므로 5의 제곱 플러스 1, 즉 26 이상이 되어서 최소인 것은 26입니다.